안녕하세요. 맛있는 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시리즈 저자인 토리 스튜디오 정쌤 이수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애프터 이펙트 CC 2022 버전 인터페이스 알아보기이며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접하는 완전 생기초 새싹님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네, 이제 애프터 이펙트 열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2022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을 처음 마주하게 되는데요. 시작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프로젝트를 열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리센트 아래에 보시면 내가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들이 여러 개가 이제 나열이 되는데 여기서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튜토리얼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 튜토리얼 클릭하셔서 튜토리얼 한번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 버튼 클릭하셔서 또 다른 튜토리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클릭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클릭합니다. 네,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하면 이런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는데요. 첫 화면이 저의 화면의 구성과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상단에 보시는 여러 가지 메뉴들, 작은 이제 글씨들이 있는데요. 워크스페이스를 좀 다른 구성으로 커스터마이즈 하거나 내지는 디폴트로 둔 것들이에요. 저는 지금 기본형인 디폴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선택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구성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애프터 이펙트를 지금 막 설치해서 열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디폴트의 구성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상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위에 있는 이 파일, 에딧 이런 글씨들이 있는 이 부분을 메뉴바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도구들이 모여 있는 부분은 도구 패널 내지는 도구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패널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프로젝트 패널,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컴포지션 패널, 그리고 세 번째 아래에 레이아웃 되어 있는 타임라인 패널이 대표 3개의 패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패널을 보시면 프로젝트 패널은 이 프로젝트에 사용할 다양한 미디어 파일을 불러오고 관리하는 패널을 말하고요. 두 번째, 이 컴포지션 패널은 작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패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라인인 이 패널이 가장 중요한 패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작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레이어의 형태로 배치한 미디어 파일에 키프레임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패널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다른 기타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패널들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패널들이 지금 다 글씨만 보이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패널에 여러 가지 옵션을 조절하거나 하는 메뉴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가 가지는 패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개가 넘는 패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작업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항상 작업을 하다 보면 뭔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듀얼 이상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패널들이 여러 개를 워낙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작업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각 3개의 주요 패널들을 각각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프로젝트 패널부터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뭐 미디어 소스를 불러오고 관리한다 했는데 불러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블랭크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미디어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미디어 소스를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불러올게요. 메뉴에서 파일 선택하시고 임포트에서 파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선택하시면 이제 브라우저가 열리고요. 여기에서 내가 선택한 파일, 내가 가지고 불러오기 할 미디어 소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PSD 파일 하나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matryoshka.psd 선택을 할 거고요. 임포트 할 겁니다. 임포트 할 때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 입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옵션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지를 불러올 때도 뭘 또 물어보죠. 얘는 자꾸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알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음 강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스 지금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걸로 하고요. 이렇게 쭉 해서 오케이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패널을 보시면 제가 선택해서 불러온 파일은 matryoshka.psd 파일이었는데요. 약간 이름이 다르게 등록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타입이 컴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불러오게 할 때 사실 컴포지션으로 불러와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컴포지션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matryoshka layers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는 그 PSD 파일에 각각의 레이어, 5개의 레이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썸네일에서 제가 선택한 그 소스, 미디어 소스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기 정보 있고요. 길이 정보 있는데 이거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디오에 대한 길이 정보 있는데 제가 불러온 파일은 사실은 길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불러왔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정보가 보여지는 이유는 제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그 동영상 값을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고 지금 이 PSD 파일은 그 듀레이션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나 레이어를 할 때마다 각각의 크기 정보 그리고 이 파일의 사이즈 정보 보여주고 있고요. 쭉 드래그해서 보시면 파일의 패스 그러니까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지금은 이미지 하나 있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미디어 소스들을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이 파일들의 정보를 잘 확인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하거나 라벨 색상 같은 것들을 변경을 해서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얘는 작업하는 그런 패널이 아니라 그냥 미디어 불러오고 여기서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보시면 몇 개의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다소 중요한 아이콘들이고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컴포지션 패널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일단 뭔가 미디어 소스를 불러왔는데도 컴포지션 패널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컴포지션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컴포지션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컴포지션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열었어요. 이제 컴포지션 패널에도 그림이 보이고요. 그리고 타임라인 패널에도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포지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지션 패널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그러니까 프리뷰 할 수 있고요. 실제 디자인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형 툴이나 펜 툴로 이용을 해서 뭔가 도형이나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문자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오브젝트 크기를 선택해서 크기를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한다든지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그런 패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패널인 만큼 아무래도 활용 빈도는 굉장히 높고요. 아래 보시면 몇 개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는데 2002 버전 이하에서는 이 오른쪽에 아이콘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좀 간결화됐어요. 정말 꼭 필요한 거 위주로만 남겨두고 자주 쓰지 않는 아이콘들은 다 감추기를 해서 훨씬 더 좀 시원한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된 게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하단에 보시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죠. 제가 중요한 것만 남겨놓았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서 컴포지션 패널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타임라인 패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래에 길게 레이어 되어 있는 미디어 파일을 레이어의 형태로 관리하는 타임라인 패널입니다.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작업을 여기에서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그러니까 작업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내 마우스는 주로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에 보시면 시간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은 어떤 게 기본이 되냐면 시간과 그리고 밸류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에 어떤 밸류에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서 작업을 저장을 하고요.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밸류를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뭐 이동이든 어떤 그 형태의 변화든이 기록이 되면서 그게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 타임라인 패널이라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왼쪽 상단에 가장 크게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 시작점은 이제 0초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늘 0초일 필요는 없고요. 네, 설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작업이 이루어진 만큼 굉장히 많은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좀 학습하기 어려운 그런 패널이 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들도 상당히 많고요. 아래에서 또 클릭해 보시면 또 다른 메뉴들, 숨어 있는 메뉴들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고 클릭할 때마다 뭔가 환경도 바뀌고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배울 때는 너무 작은 아이콘 하나하나의 기능을 다 내가 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스트레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어떤 예제들을 따라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내가 학습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다 큰 거 위주로만 좀 학습을 하시고요. 디테일한 거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거 한 개만 보여드리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레이어에는 각각의 이런 그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시각 레이어에만 가지는 변형 속성입니다.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기초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키프레임 스탑워치라는 걸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잡았고요. 그리고 1초 지점으로 시간을 좀 이동을 한 다음에 뭐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여 볼까요? 네, 1초 동안 이만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스페이스바를 눌렀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보들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작업도 하고 정보가 여기가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요한 그런 패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패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툴바에 대한 설명, 그리고 메뉴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강좌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